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 서비스원 원장 유혜숙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1회 인사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곧 희망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2021년에 스태포드셔 대학, 즉 영국의 한 대학에서 4살에서 14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코로나 시기에 경험한 그 그림, 공모전을 이제 한 거예요. 3월 말까지. 이때 이제 아마 선정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연구 책임자인 리차드 졸리라는 그 박사님에 따르면은 어린이들의 그림을 살펴보면은 그 코로나에 대한 그 어떤 공포, 친구들과의 단절, 그리고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의 혼란 등의 그 영향 이런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자전거가 있는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아야 하는 마당에는 자전거가 혼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발레를 연습하는 아이가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쓸쓸하게 발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캠핑장에 그 풀에서 어린이가 혼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그로 인한 외로움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쯤에 보면은 로켓이 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그림의 중앙에는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을 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우주로 탈출하고 싶은 마음, 이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 아마 이 아이도 학교 휴교를 한 이후에 가장 많이 접했던 그런 것이 바로 노트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홈스쿨이라는 글자 아래는 노트와 펜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 대한 그림은 체육, 무용, 음악 수업 등 이런 교사와 아이들이 신나게 함께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홈스쿨이라고 하는 글씨는 쓸쓸하게 이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이라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빨간 마스크인데, 거기에 보면은 wear a mask, 그래서 마스크를 써라 라는 문구가 있고, 그런데 마스크는 보통 흰색인데 빨간색 마스크가 놓여 있다는 것은 마스크를 쓰는 일이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자극적인 그리고 힘든 경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저쪽에 왼쪽에 무지개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NHS 고마워요 라는 글씨가 있는데, 그 NHS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 영국의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희망을 뜻하는 무지개와 함께 모든 시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러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국가가,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하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영국인들의 NHS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전해졌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울한 상황 속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나비의 탈퇴 과정을 그려 놓은 게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의 상황이 언젠가는 변화돼서 우리도 좀 훨훨 날아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인데, 아까 영국 어린이는 복잡했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는 희망만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이 단절과 일상생활의 혼란, 답답한 마음, 절망 이런 것에서 희망을 기원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 8살 아이거든요. 그 아이의 그림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런 그 희망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어떤 자본주의, 인간들이 돈만 향해서 가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또 동물을 착취하고 인간을 착취해서 만든 그러한 그 변종 바이러스 위험이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겪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고 특히 우리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가둬두는 이런 그 답답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절망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인천시 사회복지 공공기관인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전염병의 시대에 패스트라는 그 작품으로부터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패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1947년에 알베르 까뮈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염병이 휩쓴 오랑시라는 그런 그 도시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그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쉬하면서 가능하면 조용히 처리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종교인들은 이거 하나님의 단죄니까 기도하자, 이러고 또 한편은 어떤 사람들은 패스트를 이용해서 패스트 때문에 돈을 법니다.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급 술이 패스트균을 죽인다고 광고를 했고 수배 중이던 범죄자 코타르라는 사람은 야 패스트가 오니까 훨씬 지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배금불자는 암거래를 해서 아무튼 이렇게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혼란의 과정에서 이 패스트는 점점 이제 심화되고 사람들은 죽어가게 되죠. 근데 이때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뜻 있는 시민들이 또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이 동시대를 사는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자원보건대를 만들게 됩니다. 의사로 나오는 이 지도자인 르웨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버린 다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패스트가 머릿속에서의 그릇된 상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시민들은 각자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패스트는 이제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패스트라는 작품에 나온 건데요. 저는 여기서 대안을 혹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희망을 성찰할 수 있는 3명의 인물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바로 희망을 보여주는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암거래업자인 코다르에게 패스트는 이제 축복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패스트가 물러가자 오히려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돈벌이의 도구가 되거나 혐오 상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외지에서 온 랑베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게 되고 외지에서 온 랑베르는 오랑시에서 도망가려고 막 필사적으로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점차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패스트의 한 제목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태껏 이 도시와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만 이익 보고 행복하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원보건대의 일원이 돼서 함께 이
위험을 물리치는 데 앞장서게 되고요. 판을로 신부도 역시 뭐 이건 뭐 하느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극적인 변화를 보여줘요. 신의 재앙이라며 회개를 거부하던 회개를 요구하던 그가 죄 없는 어린아이의 죽음에서 의문을 갖게 되면서 신이 과연 이 아이를 제물로 삼았을까 하면서 그도 성찰하고 자원복원대와 이제 함께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종교인은 여러분이라고 계속 했었는데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에서 이 초기에 랑베르와 파늘로 신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패스트로부터 혼자만 살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혹은 도망치려 하거나 이런 수많은 코다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또한 이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과 그 구조 안에 노예가 되게 되죠. 그런데 랑베르나 파늘로 신부처럼 이후에 함께 공동 성찰하고 깨달아서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희망을 찾아가는데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패스트와 같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함께 나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성찰에서부터 저는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가 이제 사라졌는데 무찔렀는데 그래서 막 시민들이 축제를 벌려요. 근데 그 르웨는 이렇게 경계해요. 패스트균이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언제나 깨어서 함께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그런 그 대안에 힘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와 같은 패스트균이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자각하고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심화되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거, 서로 혐오하는 거 등등의 다양한 패스트균들이 우리를 단절시켜 놓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아울러 함께 공동 성찰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패스트를 물질렀던 시민보건대가 중세시대에 혹은 1940년대 오랑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도 그리고 인천에서도 지금 그러한 희망의 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분의 이제 가장 수범적인 사례 중에 한 분인 인천 그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인폭시민참여단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복지기관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취약한 시민들이 함께 오랫동안 학습하고 주변을 공감하고 더 나은 희망을 찾아서 나답게 함께 그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길이 바로 자원보건대의 희망의 대안이 아닐까 싶고요. 또 앞에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 선배 시민들이 주로 했던 활동이라면 후배 시민들도 꾸준히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고에 청소년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사례로 그를 지도하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섬과 같은 단절된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을과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소통하면서 함께 어떤 그 희망의 길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그 가능성들을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그 희망을 찾는 사례들은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어쩌면 오랑시의 자원보건대보다 더한 희망을 근본적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길을 찾아야 되는데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 길이 만들어지고 더 이렇게 확인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각자 따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성찰하고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각자 내 공간에서 함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희망을 연구하고 또 희망을 찾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의 이렇게 희망의 힘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1회 인사포럼인데요. 앞으로 이 인사포럼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희망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희망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고의 해솔 그리고 연수 종합사회복지관의 인폭시민참여단이 바로 그러한 희망의 근거를 제일 먼저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분들과 함께 할 그러한 신나는 자원보건대들의 희망찾기 하나의 공론장의 축제가 매우 기대되면서 제 오늘 그 주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